91번 한번 봐보면 요거랑 요거랑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이게 x축하고 평행한 선이니까 이 길이는 무조건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여기 점의 좌표는 k, 3의 k-2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밑변이고 얘가 지금 이렇게 연장했을 때 얘가 높이잖아요. 근데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밑변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의 k-2제곱. 그래서 넓이가 3의 k-2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s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다음에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3에 여기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거를 제곱한 거에서 3의 k sk의 제곱은 요거 이제 제곱하면 되니까 3의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뭐랑 크대요? 8 곱하기 s15. s15는 k에다 15 넣은 거니까 여기다 15 넣어주면 3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15에서 2 빼니까 13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풀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3의 2k-2제곱이 될 거고 얘는 3의 2k-4제곱이 될 거고 그럼 뭘로 묶어줘요? 3의 2k-4제곱으로 묶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3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8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8이니까 이렇게 8 지워집니다. 그럼 3의 2k-4제곱이 3의 13제곱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 풀면 되겠죠. 그럼 2k가 17 이렇게. 그래서 k는 8.5보다 큰 자연수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92번 봐보면 봅시다. 그러니까 x가 k 이하인 x에 대해서 이 fx, 이 y 값이 정수인 것이 딱 두 개만 나와야 된대. 그렇게 만족하도록 하는 이 x 값의 범위가 4 이상 5 미만이래. 자,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7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7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x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7보다 큰 쪽에는 얘를 그리래. 이렇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7을 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7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에 얼마 되냐? 마이너스 11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8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3의 11제곱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얘는 엄청 작은 값이 되겠죠. 0. 얼마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8에서 살짝 빠지니까 이게 7. 얼마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값이 여기가 7. 얼마 정도 된다. 그럼 여기가 이제 8일 때 이제 7. 얼마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7. 얼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7. 얼마에서 얘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의 x제곱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의 x제곱은 이거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근데 K가 4랑 5 사이라고 했으니까 K가 4일 때는 얼마 나올까? 그걸 찾아봐야겠죠. 5일 때도 얼마 나오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4를 넣어봤더니 이게 1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니까 딱 7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딱 7이었던 겁니다. 여기 값이 딱 y가 7인 거죠. 그 다음 5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5를 한번 넣어봤더니 얘가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8이니까 5 나오거든요. 여기가 딱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딱 5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K가 어디에 있대요? K가 4랑 5 사이에 있대요. K가 이 4랑 5 사이에 있대요. K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죠. K가 4랑 5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죠? 아직 이쪽은 그리지도 않았거든요. 이쪽은 그리지도 않았죠.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값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빨간색보다 왼쪽에 있는 거죠. 이 빨간색보다 왼쪽에 있는 y값의 정수가 몇 개 나와야 된다고요? 두 개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벌써 하나는 포함이 됐죠. 7에서. 여기서는 포함이 하나 됐잖아요. 7이 하나가 포함이 되잖아요. 4보다 k보다 작은 거, y값 정수인 거. 그죠? 8 이상은 없잖아요. 딱 7만 딱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서 애매한 게 뭐예요? 6이죠, 6. 6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5는 안 들어가죠. 왜? K가 5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K가 5보다는 작다고 했잖아요. K가 5보다는 작다고 했으니까 5는 포함이 안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럼 이쪽을 이제 그려봅시다. 이쪽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이제 밑이 2니까 이렇게 증가함수 그래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증가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이 있고요. 점근선이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뭐냐, 정수가 y인 게 지금 몇 개가 돼야 돼? 정수 y, 원소 중 정수인 것의 개수가 두 개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저 그래프가. 여기 5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6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7이 있었을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 그래프는. 그래야 어떻게 그려져야 그림이 두 개만 나올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야 여기 6 하나 나오고, 여기 7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해서 딱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여기에 정수인 y값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정수인 y값이 딱 두 개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만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미 한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개 이상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길게 내려가 버리면 정수인 y값들이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딱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만. 그 후보가 되는 게 6밖에 없죠. 6. 그죠? 이렇게 6.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점근선이라는 거야? 여기 있는 y는 5가 이 그래프의 점근선인 b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가 5라는 겁니다. 아, b가 5였구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6이랑 만나려면 여기 마이너스 7을 넣었을 때 얘랑 얘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여기 6을 지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면 6이 안 지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돼야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버리면 6이 안 들어간다고, 포함이 안 된다고.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마이너스 7을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7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7 넣으면 어떻게 되냐? 2에 마이너스 7 플러스 a제곱 플러스 5가 이 값이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6하고 7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6하고 7 사이. 그죠? 그러면 이제 6보다는 어쩌고 그거나 같고 7보다는 작아야겠죠. 이렇게. 요거 이제 풀면 되겠죠. 그럼 5씩 빼주면 얘는 얼마가 돼요? 1 되고 여기는 2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은 2의 0제곱이고 1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0하고 1 사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7씩 더해주면 7 여기는 a 여기는 8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7이었고 b는 5였다. 더하니까 10이구나.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93번.
(93번은) 3의 x제곱을 치환하면 되겠죠. 그럼 3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요 식이 뭐가 돼요? t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q의 해가 얘가 아니죠. 그럼 이것도 3의 x제곱이니까 여기 밑에다가 3을 딱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은 안 바뀌죠. 그럼 얘는 3분의 1이 되고 얘는 t잖아요. t가 되고 여기는 3의 0제곱이니까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해를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겠죠. 이 식이 이렇게 생겨야지 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거 전개한 게 이거라는 거죠. 그럼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4t 플러스 3분의 1이 되니까 p가 마이너스 3분의 4였구나. 그 다음에 q는 3분의 1이구나.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똑같이. 얘는 t제곱, 얘는, 그죠? 얘는 3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할게요. 그럼 얘를 k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k제곱이 되겠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3분의 8이 되는 거죠. 3분의 8k. q가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거 풀래요. 그럼 3 곱해줄까? 그럼 3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인수분해 해볼까?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여기가 3, 1, 3,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3k 마이너스 1, k 플러스 3이 이제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k가 원래 뭐였어요? 3분의 1의 x제곱이었었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의 x제곱이 이렇게 3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연립부등식 푸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해가 모든 실수잖아요. 얘는 항상 양수니까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크겠죠. 이제 요거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밑이 3분의 1이니까 x가 1보다 크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다음 몇 번이다?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94번은 연립부등식이죠. 요렇게 하나 풀고 요렇게 하나 풀면 되겠죠. 요거부터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할까요? 이렇게 여기다가도 2의 x제곱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이렇게 없어지면서 a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2의 x제곱 곱해주면 이 지수끼리 더하니까 너랑 너랑 더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밑이 2예요? 아니죠. 마이너스 1이 붙었으니까 얘는 밑이 2분의 1이죠. 그럼 밑이 2분의 1 함수는 감소함수잖아요. 이렇게. 근데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얘는 이 범위에서 얘는 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이 a보다 커야 된다는데요. 그럼 a가 더 밑에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이 a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있는 함수값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이 a 값보다는 커야 되니까 a가 더 밑에 있어야 되겠죠. 최소값보다 더 밑에. 자, 그러면 여기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2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분의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a라는 값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2에 마이너스 2분의 5제곱보다는 이게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8의 x제곱을 곱해볼까요? 8의 x제곱을 양변에 곱해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b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렇게 b로 바뀌고 8의 x제곱을 곱한단 말은 지수에다가 3x를 더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2에 x-2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밑이 2니까 증가함수고요. x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1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값들이 여기 있는 함수값들이 얘거든요. 근데 얘가 b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b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함수값들이 다 b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b가 최소 이만큼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함수값이 2에 2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2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보다는 이제 b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b에서 a를 뺐을 때 최소가 되려면요, b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에서 a 값 중에서 제일 큰 거를 빼야지 이게 최소가 되겠죠. 그럼 b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이거겠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에서 a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이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 됩니다. 아니, 이거겠죠. 이거 a 값 중에 제일 큰 값.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을 빼주면 이게 답이 됩니다. 얼마냐 이거. 오씨. 그죠? 그러면 뭘로 묶을까요? 2에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으로 묶을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에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그래서 쟤가 답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2에 이게 마이너스니까 2분의 1에 몇 제곱인 거야? 2분의 5제곱인 거죠. 그럼 2분의니까 루트가 써지는 거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5제곱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답이 뭐야? 루트 3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유리화하면 얼마 돼요? 이게 4루트 2분의 1인가? 이렇게. 그러면 8분의 루트 2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95번. 어느 금융 상품에 초기 자산을 투자하고 T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대 자산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이게 초기 자산,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대되는 기대 자산. 이렇게. 어떤 이 금융 상품에 초기 자산을 투자했대. 여기다가 얘를 투자했대. 몇 년 후에, 20년 후에 T에다가 20을 집어넣었더니 초기 자산이 10배가 됐대. 기대 자산이. 얘가 이만큼이 된 거야.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2. 요거 풀면 되겠는데요. 그럼 이거 약분하고 2 곱해주면 20 되겠죠. 그럼 얘 치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20에다가 t 곱하기 1 플러스 t가 되니까 이렇게. 그럼 t가 4 아닐까요? 4에다가 5 곱해야 20이니까. 음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요. 그럼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0은 0이니까 t 값은 네 마이너스 5 아니면 4인데 4겠죠? 4. t가 이제 4였어요. 4. 그러니까 뭐야? t가 원래 뭐였어? 10에 20 a제곱이었죠. 얘가 지금 4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놔두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초기재산 W0를 투자한 다음에 30년이 지났을 때 몇 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해봅시다. 그러면 초기재산 얘를 투자하고 30년이 지났대. 30A 1 플러스 30 1 플러스 10에 30A가 처음 초기자산에 몇 배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 초기자산에 몇 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뭐 약분해주고 이제 K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에 그럼 요것만 얼마인지 찾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2분의 3제곱 하면 딱 이게 30A로 바뀌지 않아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3제곱 해주면 되겠죠. 얘는 2의 제곱인데 여기다가 2분의 3제곱 해주니까 8 되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8인 거죠. 8. 얘는 그럼 9겠죠. 이렇게. 36배 되네요. 됐죠?
아까 뭐 하나 안한 것 같은데? 89번? 팔 89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써볼까요? A에다 1 집어넣고 B에다가 X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X 집어넣으면 fx는 fx 1제곱 뭐 같은 말이죠. 반대로 넣어볼까? 그러면 여기에다 x 넣고 여기다 1 넣어볼게. 그럼 여기다가 1 넣어보고 여기다 x 넣어주면 얘는 뭐 되는 거예요? fx가 f1에 x제곱이 되는 거네. f1이 얼마라고 했어? 256이었어. 아, 그럼 fx는 256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됐죠? x에다 1 넣고 A에다 1 넣고 B에다 1 넣 A에다 X 넣고 B에다 1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됐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F 4분의 1은 여기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56에 4분의 1제곱 곱하기 4분의 X 여기다 4분의 X 넣으니까 256에 4분의 X제곱 이렇게 는 여기는 256 이거 넘어가니까 얘는 256에 8분의 X 넣은 거니까 여기다 8분의 X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밑이 다 256이니까 얘랑 더한 게 지금 얘란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x가 8분의 x다 이런 말이죠. 그럼 8만 곱하면 되지 않아요? 그럼 2 더하기 2x는 x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같아요. 됐죠? 다음에 87번 같은 거는 네, 풀었어요 이거. 이것도 꽤 유명한 문제인데 이거를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거 둘이 곱한 게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루트 2제곱 했으니까 각각에다 루트 2제곱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봐야 좀 보기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뭐랑 먼저 봐볼까? A랑 C를 먼저 봐보자. 그럼 A랑 C를 봤더니 얘랑 얘랑이 서로 똑같아. 그잖아요? 그러면 얘가 크냐 얘가 크냐라는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얘는 있잖아. 밑이 얼마야? 루트 2지. 루트 2는 뭐보다 크지? 1보다 크지?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증가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지수가 더 큰 게 큰 거죠 이렇게. 그럼 루트 3-1이 클까? 루트 2가 클까? 루트 2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C가 더 큰 겁니다. 아, 그래서 A보다는 C가 더 크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랑 C랑 한 번 더 봅시다. B랑 C. 그럼 어때요? 얘랑 얘랑 똑같죠? 얘랑 얘랑 지금 똑같습니다. 얘랑 얘랑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보면 되겠죠. 그럼 얘도 밑이 루트 3이니까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지수가 더 큰 게 크겠죠. 그럼 얘가 지수가 더 커, 얘가 지수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C가 더 큽니다. 뭐보다? B보다는 C가 더 큰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C가 제일 큰 거예요. C가 제일 커. 그러니까 찍더라도 답은 1번 아니면 3번으로 찍었어야죠. 이렇게. 그죠? 이제 A랑 B만 보면 됩니다. 그럼 A랑 B랑 봤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는 중학교 때부터 빼라고 배웠거든요. A에서 B를 뺐을 때 양수면 A가 B보다 커.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근데 나눌 수도 있다, 얘들아, 이렇게.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둘이 나눴는데 이게 1보다 크잖아. 그럼 A가 더 큰 거야. 그럴 거 아니냐. 둘 다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지? 그럼 이제 나눠볼게. 자, 그래서 A를 뭘로 나눌 거야? B로 나눌 거야. 그럼 A가 뭐야? 루트 2에 루트 3-1제곱. 여기는 루트 3에 루트 2제곱인데 얘를 B로 나누는 거지. 루트 2에 루트 2제곱 곱하기 루트 3에 루트 3-1제곱 이렇게. 됐지? 그럼 나눗셈은 밑이 똑같은 것끼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위치 똑같은 것끼리 하니까 너에서 너 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봐보면 밑이 똑같이 루트 3이니까 빼면 되잖아. 그럼 2에서 얘를 뺐더니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이제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랑 얘랑을 봐봐봐. 부호만 다르지 않아? 부호만 다르잖아 지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얘 아니야? 뭐 이상하다. 여기가 이거 지금 여기 미안하다. 여기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지? 부호만 다르잖아 지금. 뭔 말인지 이해돼? 응.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가 역수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면 얘랑 얘랑 지수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루트 2의 지수가 얘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루트 3이 커요? 루트 2가 커요? 루트 3이 더 크죠? 그럼 얘는 뭐랑 뭐 사이야? 0하고 1 사이야. 그지? 근데 지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이게 역수 되겠죠? 그럼 0하고 1 사이면 뭐보다 크겠어요? 역수치하면 1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B를 A로 나누는데 그게 1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럼 A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A가 뭐보다 크다? B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 A, 그 다음 C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유명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81번은 어떻게 했어요? 81번은 풀었어요 다?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y는 a의 x제곱이면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이게 y는 루트 6하고 만나는 점 a라고 하겠대. 그럼 여기가 1이니까 루트 6은 더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다음 b는 몇 콤마 몇이고 7 콤마 0이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5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은 거랑 이렇게 이은 거랑 서로 어쩐데 이게 수직이 돼야 된대. 그죠? 자, 그러면 너랑 나랑 기울기랑 너랑 나랑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풀면 되겠죠? 그럼 요점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될까? y가 루트 6이니까 여기는 루트 6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에 x좌표를 뭐라고 쓸 거야? 그냥 알파라고 놔. 이렇게 알파라고 놓으라고 그냥 이렇게 잘. 여기다가 루트 6이라고 해서 x 찾아서 넣지 말고 그럼 로그 써야 되잖아. 그냥 알파라고 놓고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a의 알파 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루트 6이라는 거야. 요거 이제 이용하면 되겠지 이따가. 그럼 너랑 너랑 기울기 구해주면 알파분의 루트 6이 되는 거고, 너랑 너랑 기울기 구해주면 얘가 7,0이니까 여기서 얘 빼면 7 마이너스 알파분의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지.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 되잖아. 그럼 플러스로 바뀌고, 얘랑 얘랑을 여기다가 곱해주면 6은 알파 곱하기 7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다 로그 넣어가지고 계산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럼 전개해서 넘겨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6이 0이 되는 거고, 알파는 1 아니면 6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모든 A 값을 곱하라고 했거든. 자, 그럼 해볼게. 알파가 얼마라고? 알파가 1이라고. 알파가 1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가 그냥 루트 6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알파가 얼마라고? 6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A의 6제곱이 루트 6이라는 거지. 근데 뭘 구하래? 모든 A 값에 곱하래. 그럼 여기서 A 값은 그냥 루트 6 하나 나오고, 여기는 A 값이 얼마겠냐? A의 6제곱이 루트 6이니까 A의 6제곱이 루트 6. 루트 6은 6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6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6의 12분의 1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이거 둘이 곱하라는 거지. 그럼 6은 루트 6은 2분의 1제곱이니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이랑 12분의 1이랑 더하면 12분의 7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알겠죠? 여기를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알파라고 놓고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79번은 풀었어요. 79번. A랑 B가 0보다 크다겠지 1보다 큰지 안 큰지 모르잖아요. 1보다 큰 거랑 0하고 1 사이인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F-1이 1보다 작대. F-1이 1보다 작대. F-1. 그러면 F-1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A분의 1이라는 거지. 그리고 1, 그 다음에 G-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B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지금 뭐야? 양수잖아, 양수. 양수는 역수치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럼 얘 역수치하면 A가 되고 얘 역수치하면 1이고 얘 역수치하면 B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이렇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려봅시다. 이렇게. A랑 B랑 전부 다 뭐보다 크대? 1보다 크대. 그럼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y는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fx가 a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b랑 a가 0보다 크다겠네. 지금 1보다 크다겠잖아. 이거 둘 다 지금 1보다 지금 큰 상황이죠.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축에 붙는다고 했었지? 얘가 더 축에 붙는다라고 했었죠. 얘가 더 축에 붙는다라고 했었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더 큰 게 축에 붙는다 했었죠. 그럼 b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b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축에 덜 붙게 이렇게. 축에 덜 붙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g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둘 다 뭘 넣었어? a를 넣었잖아. a를 넣었어. 1보다 큰 값을 넣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어디 이렇게 a를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함수값이 fa가 될 거고 여기 함수값은 ga가 되겠죠. 그럼 누가 더 커요? fa가 더 크죠. ga보다. 그래서 fa가 ga보다 더 커야 되는데 작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됐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그림 그려서.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A, B랑 역수 관계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F-A면 어떻게 돼? F-A면 여기다 마이너스 A 집어넣어주면 A의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G, B면 여기다 B 집어넣으니까 B의 B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얘를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를 A분의 1의 A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 마이너스 1제곱을 여기다 해주면 A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A랑 B랑 역수 관계니까 A분의 1은 B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 A분의 1을 내가 B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B의 A제곱이 B의 B제곱보다 더 작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지금. 됐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럼 B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보면 되겠죠. B의 X제곱을 그려볼 텐데 B가 첫 번째 만약에 0하고 1 사이야. B가 0하고 1 사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지? 근데 A랑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누가 커요? B의 B제곱이 더 커요? B의 A제곱이 더 커요? B의 B제곱이 더 크죠? B의 B제곱이 더 큽니다. 이렇게.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니까 반대면 어떻게 될까? B가 0하고 1 사이가 아니라 B가 1보다 커질 수도 있는 거죠. B가 1보다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B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b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다가 x에다 a 집어넣은 함수값이고 얘는 b 집어넣은 함수값이잖아요. 근데 b가 더 작으니까 b가 여기 있으면 a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b의 b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b의 a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됐어요? 그래서 기억이 답이라고요. 니네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숫자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라고요. 이렇게. 숫자 대입해서 푸는 사람들은 바꿔요. 그러면 빼먹고 틀릴 가능성이 되게 커져요. 알겠죠?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돼요. 답이 이상해? 3번이야 답이? 디귿이 맞는 거야? A랑 B랑 역수면 1이면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봐봐. 미안 A랑 B랑 역수면 있잖아. A랑 B랑 역수래. 그러면 A랑 B랑 역수면 그 B가 A가 지금 B분의 1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B가 B분의 1보다 작으려면 B는 무조건 0하고 1 사이일 수밖에 없다. B가 B분의 1보다 작으려면 B가 0하고 1 사이일 수밖에 없는 거지. B가 B분의 1보다 작으려면 B가 0하고 1 사이일 수밖에 없고 B가 1보다 커지면 얘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A랑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B가 B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B가 0하고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 그래프는 안 되네. 그럼 요것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거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2번은 어떻게 풀었어요? 72번은 이거 이렇게 풀으라고 했었죠.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여기 미대도 x가 들어가 있고 지수에도 x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1이야.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 1을 이렇게 바꾸라고 했었죠. 이렇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밑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1보다 커.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도 얘보다는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지금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풀어봅시다.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x제곱 이거 마이너스 그럼 x가 이제 3보다 크든지 아니면 x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x는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만족하려면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죠? 둘 다 만족하려면 이거 둘 다 만족하려면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으면 돼. 됐죠? 그 다음에 밑이 뭐랑 뭐 사이일 수도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하고 1 사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그지? 밑이 0하고 1 사이면 밑이 0하고 1 사이면 부등호 바뀌죠. 지수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풀어봅시다. 자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잖아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x-2의 제곱이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죠. x가 뭐만 아니면 돼요? 2만 아니면 되죠. 어차피 2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겠죠. 요것만 풀면 되겠죠. 그럼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x가 1하고 3 사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보다는 커야 돼요? 2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럼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기서. 저긴 얘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딱 하나 있죠. 요거. 1.5는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만 답이 아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60번은 어떻게 했어요? 60번.
얘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얘는 2로 묶어야겠죠. 여기 1이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를 치환했었지? 얘를 치환했었지. 그럼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뭐가 됐었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됐었지. 이렇게.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이거 내가 그래프 그리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얘는 이거랑 y축 대칭 관계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둘이 더해요. 둘이 더한다고 함수값을. 그럼 만약에 x가 여기 있으면 이만큼의 함수값에다가 이만큼의 함수값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 더 올라간 여기에 찍히겠죠. 둘이 더하니까 함수값을. 그 다음 x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 1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1 되고 여기도 1 되니까 더하면 2 되겠죠. 이렇게. 그럼 x값이 만약에 이 값이면 여기에 세모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결국에는 이 길이에다 이 길이 더하는 거가 될 거 아니에요. 함수값이.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둘이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럼 만들어진 것도 좌우 대칭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런 2차 함수 모양처럼 이런 느낌처럼 그려진다라고 했었죠. 요게. 그럼 최소값은 얼마예요? x가 0일 때 최소값이 2라는 거죠. 그래서 t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내가 왜 이걸 알려주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여기는 t분의 1은 5 해가지고 막 푸는 거죠. 어떻게 푸냐면 애들 이렇게 풀어요, 이거를.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요, 일단.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t 되고 여기는 t분의 1 되고 여기는 5 되죠, 이렇게. 그럼 t를 곱해요. 그럼 t 제곱 되고 여기 5t 되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5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얼마다? 5라고 해서 틀리면 완전 하수고요. 그건 그렇게 풀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x값은 알파가 x값이지 t값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은 2의 알파 제곱하고 2의 베타 제곱이 t값이라는 거죠. 그럼 알파랑 베타랑 더하려면 이거 둘이 곱해야죠.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1 돼야 되니까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0이다 이렇게 풀거든요.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이걸 이렇게 풀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고? y축의 대칭이게 그려진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뭐랑 만나는 거 찾으래? 5랑 만나는 거 찾으래. 여기는 얼마예요? 2라는 거 배웠잖아요. 여기 2라고. 근데 뭐랑 만나는 거 찾으래? 5랑 만나는 거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는 뭐 대칭이겠어요? y축 대칭이겠죠. 그럼 당연히 더하면 0 아니에요? y축 대칭인데? 그러니까 답이 0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봤으면 바로 0이라고 답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알파 더하기 베타 나왔어? 무조건 0이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음.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정리해주면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니까 여기 k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쌤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이항해 버리거든요.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 버려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가 4 마이너스 k다. 그래서 이 그래프랑 교점이 이제 최소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잖아요. 대칭축이 얼마고? t제곱 마이너스 2t니까 대칭축이 t가 1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t가 뭐보다 크다고 했어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죠. 그럼 t 값이 2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여기라는 거죠, 여기. 그럼 이 부분이랑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하나의 실근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k, 4-k가 t에다 2를 집어넣을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요? 2 집어넣으면 4 빼기 4니까 0 나오잖아요. 여기 0. 이게 0이거든요. 그럼 이 0보다 큰 값들이 얘랑 만나려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K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K의 최대값은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시험 하나 볼게요.